첫 번째 발표는 2022년 바이오 IPO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김경순 대신증권 IPO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김 본부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순 본부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대신증권에서 IPO 1본부를 맡고 계시며 13년여간 기업 공개 및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이 스펙 업무를 맡아오신 자본시장의 전문가이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예. 대신증권 IPO 1본부를 맡고 있는 김경순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또 저에게 또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점 먼저 감사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깐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2010년도부터 이제 IPO 업무를 좀 지금까지 해왔었고요. 10년 이후 이제 한 1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이슈들이나 또 풍파가 있었던 것들을 좀 되리켜 보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데 참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작년, 재작년과 또 올해는 너무도 다르다는 말씀. 그러네요. 너무나도 다른 시장이 되어버렸던 것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 IPO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여러 전문가들께서 바이오 쪽 섹터 측면에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은 좀 주시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했었던 그런 기업들의 어떤 바이오 기업들의 상황들 그리고 공모 시장 관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사항들을 좀 통계적으로 자료적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보시면은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 그리고 일반 기업들 상장표를 전체로 좀 저희가 나열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부터 기술성 평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8년도 늘어나면서 18년도에는 성장성 추천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익 미션이라고 해서 테슬라 기업 이런 특례를 통한 상장 어떤 제도들이 발생을 하면서 많이 좀 상장 추진을 했었고요. 19년도 이후부터는 숫자가 꽤 많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1년도 특례 상장이 거의 한 30%에서 40%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22년 현재까지도 보시면은 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를 통한 특례 상장이 이제 한 40% 육박하는 숫자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특례로 인한 상장 추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 밑에 2번 성장성 추천이나 이익 미실현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좀 올해는 좀 부진한 모습을 통계적으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업종들이 좀 많이 상장을 했느냐를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기평이 많이 진행하면서 저희는 기술성 특례가 과거에는 거의 바이오 업종들의 어떤 트랙이라고들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 바이오 기업이 9개였고 비바이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개발 바이오가 또는 진단 바이오가 아닌 모든 제조 또는 소재 기업들 다 비바이오로 저희는 칭하는데요. 2016년도부터 바이오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비바이오도 상당히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1년 보시면은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이오고 나머지 이제 비바이오 부분들이 약간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이제 앞서 저희 박순환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이오들이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은 맞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거래소가
상당히 특례의 업종을 많이 넓혀놨다. 그래서 비바이오 업종들의 트라이들이 늘어난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지금 현재 그 비바이오가 좀 줄어드는 모습은 좀 약간은 과거에 너무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뭐 이 정도 좀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은 왜 유독 또 바이오가 줄어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과거 주가 추이를 그냥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제가 그 2017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현재 그 지수가 어떻게 되냐, 결국 얼마나 주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냐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2017년도가 코스피가 2026 정도였고 코스닥은 630 정도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뭐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죠. 현재 지금 코스피가 2,300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17년도 당시 저점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좀 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한 700 중반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자체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과거 상승분 다 지금 다 이 하락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 파란색, 빨간색은 저희가 벤치마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코스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바이오하고 지금 그 또 2차 전지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 지금 성장을 해서 타 그 섹터 또는 벤치마킹 지수보다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가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우상향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기 많이 올라갔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1년 뭐 20년 하반기 정도 또는 21년도까지는 계속 우상향 그림이고요. 이거를 16년도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 거의 아웃퍼폼하는 주가 상승이 높았었던 그런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제 뭐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의 애로했던 반환이라든가 임상 안 좋은 그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무너지면서 좀 더 많은 시장이 무너지면서 좀 더 많은 이제 그 상향 그 하향하는 그런 지수가 바이오 지수가 좀 나타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 마크로 쪽도 아니고 또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12월 때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것이다 예측한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인플레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갔을 것이다. 아무도 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증권업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좀 더 올라가는 마음가짐을 좀 가진다면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2017년도 지수 근처까지 근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중간 코로나 있죠. 이 코로나 때처럼 훅 꺼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는 좀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희망적으로는 그 2017년도 저점 언저리 또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씩 그 상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될 거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제 오른쪽에 놓은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동그라미 2번이죠. 뭐 종결이나 긴축 속도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1번 저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도 말씀 많이 주시고요. 물가 상승률의 증가율이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물가 상승률의 증가율 속도가 조금 적어진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선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뭐 그렇다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그 시점이 된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조금은 그 긍정적으로 보자면 조금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 금리를 워낙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거 더 갈 수 있다. 그렇다 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냥 2017년도 탄탄하고 또 상승 기조에서 조금 꺾이긴 했지만 이 저점을 얼마나 많이 뚫을 거냐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조금 더 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나아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주가 시장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데뷔하는 그 시점, 저희가 이제 수혜측 공모 가격 결정 현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죠. 아, 요번에 뭐 예를 들면 작년도 이 따상이라는 거를 이제 SK 그룹이 좀 만들었었는데 저희도 10몇 년 IPO를 하면서 거의 처음 봤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따상, 흔히 말해서 핫딜로 되는 흥행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은 얼마나 적고 이것들 한번 그냥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2020년도 코스닥 예측 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 붉은색 계열, 빨간색하고 주황색을 표현하자면 핫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모가를 상단이나 상단을 초과했던 핫딜들, 그리고 이 파란색, 그리고 푸른색, 저희는 뭐 콜드 딜이라고 합니다. 아주 차가웠던 별로 인기가 없었던 딜들이라고 보고요. 녹색을 이제 밴드가 중간에 들어왔던 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현상은 뭐 물론 여기 밴드 내 5건이라고 있지만은 파란색하고 붉은색 말고는 없습니다. 이 공모전 시장에서 최근 사례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가격에 대한 판단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 우리 회사가 인기 있는 회사야 인기가 없는 회사야 약간 극단화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뭐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회사가 엄청 기술력이 뛰어나고 좋은 기업이고라고 하지만 너무나 높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차가워지는 그런 상황이 공모 시장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22년도 올해 전수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요 왼쪽 두 개는 핫딜 비중이 엄청 높죠. 근데 올해 상반기는 핫딜 비중이 너무 적어졌고 흔히 말해서 콜드딜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요 주가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어떻게 보면 계속 상승 기조에 있었다가 그 상승 기조에 뭐 예를 들면 19년, 20년도에 좋은 흐름으로 이제 회사들이 상장을 했고 잘 되니 또 좋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높은 가격 또는 조금 오버밸류된 가격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상장이 계속 되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저희가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을 유통시장으로 보는데 유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이 회사를 사도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런 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일 거고요. 2021년도 언저리의 높은 시점에서 투자가 좀 강하게 또 높은 상황이 됐다고 하면 조금 지금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초에 흥행하지 못했던 딜을 뭐 전수를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거기에 통계가 빠져 있는 건 이 노란색 철회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뭐 테림, 뭐 원스토어 등등 여러 기업들이 철회했다가 아직 진행을 안 하는 기업들도 있고 한 기업도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하단 미만 그리고 음영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요 기업들이 조금 잘된 기업들 이렇게 좀 인지를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지금 요 설 전후로 해서 여기 2월달 전후로 해서 붉은색이 엄청 많죠. 그리고 중간에 조금씩 약간 업종에 했던 이슈가 좀 있어서 좋은 업종들은 잘 가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파란색 구간들이 좀 많이 좀 여전히 늘어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그 아무래도 그 유통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뭐 IPO 시장 내에 있는 또는 발행회사 증권사들이 조금씩 인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들의 맞는 눈높이에 맞는 아마 밸류에이션들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전체 주가 지수가 좀 영향을 갖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좀 하고요. 비교 형태로 보자면 이게 21년도에 흥행하지 못했던 딜만 좀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보시면 비중이 15%, 아까 지금 현재 잘 안 된 게 50% 정도 되니까, 그래서 21년도와 22년도 이 1년 사이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는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저희 2020년도 정도부터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을 한번 저희가 전체 리스트업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모 시가총액이죠. 당시에 상장했던 상황과 그다음에 제가 한 일주일 전까지 주가고요. 뭐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한데 조금씩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지수의 변동성을 좀 기재를 해봤습니다. 보았더니 뭐 거의 마이너스가 좀 많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쪽 SK 계열 쪽 원래 그 이익을 충분히 내시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또 특정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점은 이게 3천억을 넘는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마 한 1년 전, 한 2년 전 정도의 시장에서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한 개에서 두 개 있으면 2천억에서 이거 3천억은 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시절들이 기억이 나고, 참 저도 요번에 조사를 하면서 야 이게 3자가 안 보이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4천억, 5천억 가는 좀 어너더 레벨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이 올라가 있는, 최근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좀 하향 조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냉정하게 유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냉정하게 지금은 뭐 회사의 개별적인 어떤 능력이나 뭐 대표님의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점은 우리가 충분히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희가 상장시켰던 회사도 있고 또 다른 회사도 많이 했었는데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 뭐 사실 그 바이오 기업들 자체의 상장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17, 18, 19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중간중간에 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기사들을 보면 이 특례 상장, 꼭 바이오뿐만 아니라 특례 상장들이 왜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본다면, 뭐 실적 달성에 있어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저도 한번 또 요번에 저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은 좀 지웠고요. 그러니까 최근 상장을 하고 3년이 지난 회사들만 제가 쭉 나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열한 상태에서 당시에 우리가 추정 실적 이 정도의 어떤 높은 성장률 또는 매출액, 그다음에 또 라이센싱하고 사겠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한 상황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봤더니 뭐 이 보시면 이제 뭐 오른 기업이 없거나 그 달성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어쨌든 그 유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더 하시는 거고, 이게 그 하락장인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라고 하면
혁신성, 기술성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텐데 이게 하향 조동되는 시장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적 베이스, 현재 기준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지금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요번에 참 그 22년도에 그 IPO 시장을 악재 또는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 요번 자리를 초대받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정성적으로 답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유통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상장 이후에 실적 가시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설득 논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투자자들의 눈높이 맞춘 밸류에이션, 뭐 과거에 플랫폼 하나 있으면 1, 2천원 그냥 가는 게라는 이런 생각들 좀 투자자들 그 유통시장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설명은 해야겠지만 눈높이에 맞춘 그런 투자 밸류에이션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뭐 유통 물량 최소화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상장하시는 그 바이오 벤처 기업 투자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대주주분들의 그 물량이 좀 보유서 되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상장 이후에 풀리는 흔히 말하는 유통이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좀 눌림 현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장 시점에는 최대한 많이 보유수를 묶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FI 분들도 도움을 주시긴 하겠지만은 뭐 사전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을 하던 SI 분들이 과의 어떤 그 협업 형태 또는 지분 사업 효과를 토대로 상장 직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이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두 가지는 아까 잠깐 서두에도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비상장 밸류에이션이라고 좀 했고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추가 펀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그 주가를 좀 보셨죠. 아마 20년도, 21년도 상반기에 밸류에이션 그 당시에 바이오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비상장 밸류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본다고 하면 지금 그런 회사 쪽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무조건 잘 되리란 보장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제가 내년도 내 후반에는 긍정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쭉 대세 상승은 어려워 보이고 뭐 이 박스권 내 또는 이 약간 저점 올려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펀딩 밸류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금 운용 관련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수적인 자금 운용을 하지 않으면 조금은 나아진 그 시점에 저희가 또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뭐 저희가 그렇다고 연구 개발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성 평가 관련해서는 앞서 바이오 기업이 조금 상장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바이오 기업의 어떤 그 평가를 더 박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좀 기평 모델 제도를 좀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개선된 제도에 따라서 열심히 좀 준비하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자료는 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냥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제도 개선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좀 많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2011년 10년도부터 이제 기성 평가가 진행이 됐었는데 뭐 16년도, 20년도 그리고 최근 기사까지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 올해 초부터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가자. 뭐 큰 틀에서는 그 여기 보시는 기술성을 토대로 돈을 많이 벌 거야. 요거의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근데 과거에 그 기술 평가 자체가 제조업 기반으로 평가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제조업이라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또 워낙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을 조금씩 손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3Q나 4Q 정도에는 거래소가 추가적인 제도 개선된 발표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아마도 제도 개선이 된다면 그 증권사들과 또는 기평기관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성, 시장성 평가 항목에 저는 큰 차이가 크진 않을 거라고 좀 예측은 좀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그 참고 사항으로는 이제 뭐 그 일반 기업과 특례 상장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왼쪽에 일반 기업 수익으로 가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숫자나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나 또는 PSR의 경우는 매출액이나 뭐 EVA, EBITDA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과거 실적과 그거에 따른 유사회사들의 멀티플을 곱해서 대부분 평가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 등 기성 평가받는 기업들은 이 유사회사 멀티플 툴은 변경될 수 있지만 이 넷인컴 또는 매출액에 대한 숫자를 뭐 실무적으로는 그 추정 매출액을 통해서 순이익을 뽑아서 거기에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다라는 점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매출을 내서 이걸 이익으로 뽑아낸다고 하면 이 이익에 대한 멀티플을 이제 당시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해서 진행한다. 뭐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사안들은 만일 본인 회사나 또는 검토하고 계신 회사에 유사한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금융감독원의 그 이제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요, 증권사들이 요 여기 증권 신고소 여기를 들어가서 인수인의 의견, 이 인수인의 의견을 들어가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툴이나 방법들, 유사회사들을 차근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하시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들어가셔서 이렇게 자료들을 잘 증권사에 적어놨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는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사점으로 보자면 지금 한 1, 2년 정도는 당연히 연구개발 중요하지만은 눈높이에 맞춘 어떤 자금 운용 계획을 가지고 생존 전략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